저는 무시당하고 이혼당했어요. 그러나 결국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어요.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춘천역을 나오며 저는 한번 뒤돌아봤어요. 회색 건물들이 연속으로 이어진 작은 도시. 그곳이 제 인생 대부분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은. 올해 26살입니다.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한 지 거의 5년. 그곳은 제 손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받아낸 곳이고 아픈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걸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의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서울 강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손가락을 꼬았어요. 남편 한준호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지은아, 빨리 결혼하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자꾸 미루지 말고. 준호를 만난 지 3개월 만이었어요. 출장으로 온 그를 만났고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준비도 덜 되었고요. 지은아, 넌 왜 자꾸 미뤄? 나랑 빨리 서울 가서 살자. 그의 재촉이 계속됐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정말 다정했거든요. 결혼식은 강남의 웨딩홀에서 열렸어요. 준비 기간이 짧아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측에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하지만 제 측에서는 30명도 채 안 됐습니다. 반대가 심해 시어머니를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봤어요. 한영희 여사, 웨딩홀의 주빈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처럼 생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금실로 수놓인 치마,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그 한복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반짝였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뭔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식장으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저를 따라왔어요. 위에서 아래로 발끝까지 훑어내는 눈빛이었습니다. 음식이 서빙되던 리셉션 시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와봐. 제가 다가갔어요. 네, 어머니. 넌 어디 출신이래? 목소리가 중립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심사하는 말투였습니다.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번 웃음을 터뜨렸어요. 조롱하는 듯, 그럼 그렇지 하는 웃음이었습니다. 보건소? 그럼 돈도 별로 못 벌었겠네. 너 아버지는? 아버지께서는 멀리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제 말을 듣지 않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멀리. 딸 결혼식도 안 오니? 얼마나 형편없으면 딸 결혼식도 못 와? 시어머니가 휙 돌아서 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날짜가 안 맞았다는 것, 그 모든 설명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뭔가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결혼식이 계속됐지만 저는 마음이 여기에 없었습니다. 저희 정체가 이미 낙인 찍혀 있었거든요. 형편없는 집안 출신의 여자, 결혼식도 못 온 부모님을 둔 여자, 그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신혼생활은 시작됐어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28평짜리 신혼집이었습니다. 거실 창에서 한강이 보였고 가구들은 모두 수입 가구였습니다. 첫 밤, 준호는 저를 안았어요. 지은아, 고마워. 내 아내가 되어줘서. 네. 난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약속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건 행복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함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신혼 3일째, 시어머니가 나타났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현관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커다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시아버지도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절을 했어요. 우리 준호는? 침실에서 아직 자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침 8시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깨울까요? 아니, 우리 아들 피곤하니까 냅둬. 그 대신 넌 이것들 풀어. 쇼핑백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는 새 그릇, 새 방석, 새 커튼, 새 침구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 브랜드의 물건들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뭐 하시는? 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사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어. 일단 거실 커튼부터 바꾸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거실 커튼을 내리자 밝던 거실이 어두워졌어요. 이 커튼 봐. 이제 집과 톤이 맞지? 아주 고급스러운 회색 명주 커튼이었습니다. 빛이 살살 들어오도록 디자인된 것이었어요. 이게 진짜 커튼이지. 넌 이런 정도의 미학을 모르겠지? 웃음이 나왔어요. 왠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예쁘네요. 준호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준호야. 잘 있었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힘드니?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해, 알겠지? 아, 엄마 어제 늦게 잤어. 자, 그건 나중에 하고. 이 집이 너무 허전해. 우리가 좀 정리해 줄게. 시어머니는 거실 방석도 바꿨어요. 제가 고른 방석은 치워지고 시어머니가 가져온 회색 방석이 놓였습니다. 이 방석 봐. 이게 센스지. 넌 이런 것도 모르겠지? 또 같은 말이었어요. 네, 어머니.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점심 시간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나왔어요. 손에는 아름답게 담긴 알탕이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에 알들이 떠 있었어요. 생생한 색감의 요리였습니다. 이게 우리 준호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엄마가 특별히 만들었어. 우리 아들 좋아하지?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엄마, 알탕. 정말 맛있겠다. 시어머니가 밥을 담았어요.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놓고 물러났어요. 넌 뭐 하는 거야? 앉아 밥 먹어. 저는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아침에 만든 밥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에는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누구도 한 술을 떠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밥이 더러운 것처럼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알탕 앞에서는 다 달랐어요. 우와, 엄마. 이 맛 정말 그리웠어요. 오, 맛있다. 이 국물 봐. 이게 진짜 요리지. 우리 아들, 많이 먹어. 엄마가 특별히 만들었어.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하호 웃으며 밥을 퍼먹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 그들의 목소리, 모든 게 밝고 즐거워 보였어요. 저는 밥 앞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알탕은 제가 먹지 못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저는 해산물에 약한 체질이었어요.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넌 왜 안 먹어? 이렇게 맛있는데.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해산물을 잘 못 먹어서요. 못 먹어? 뭐 하는 여자가 이것도 못 먹어? 이건 건강식인데. 웃음이 나왔어요.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지 않으면서요. 신혼 일주일째. 시어머니는 매일 왔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샀어? 우리 집 스타일과 안 맞는데. 이 테이블 웨어는 뭐야? 이건 좀. 넌 집에서 이렇게 청소하라고 배웠니? 저기 먼지가. 넌 요리할 때 이렇게 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씩 다쳤어요. 혼자 고립되어져 가는 느낌이었어요. 준호는 어땠을까요? 처음엔 엄마, 지은이를 좀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하는 게 다 맞아. 좀 더 신경 써. 넌 왜 자꾸 옷을 그렇게 입어? 좀 예뻐지려고 노력해봐. 넌 정말 센스가 없다고. 엄마 친구들 며느리들 봐 다 세련되지 않아?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점점 더 얼어갔어요. 신혼 1개월째, 저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미국의 시간은 낮이었을 거예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근데 목소리가 왜 이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엄마, 아무 일도 없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네. 준호도 잘해주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야. 누구나 처음엔 그런 거야. 힘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뭔가 안타까웠어요. 마치 자신도 겪었던 일인 것처럼. 신혼 3개월째, 저는 정말로 지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자주 와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뭔가 판단하는 듯이 매우 불편했어요. 마치 넌 우리 아들을 즐겁게 해주는 장난감 같은 것이라는 시선 말이죠. 시누이들도 가끔 왔어요. 그들은 저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이 여자 진짜 시골 여자 맞나 보네. 왜 이렇게 촌스러워? 시누이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웃곤 했습니다. 준호는 미안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신혼 5개월째,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언제부터 이렇게 웃음이 사라졌을까? 제 눈빛은 초점이 없었어요. 마치 빈 그릇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밤, 준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미안해.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하지만 그의 옷에서는 낯선 향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신혼 8개월째,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모습에는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저는 준호의 휴대폰을 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 핸드폰.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폰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집지 않고도 알 수 있었어요. 화면에 떠 있던 이름이 수진이었으니까요. 최수진. 그 이름은 회사에서 자주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CEO의 딸이라고 불리던 여자였어요. 준호가 처음 만날 때부터 좋은 가정의 딸이라고 말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신혼 10개월째, 시어머니가 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잘 지낸다던데 수진이가 잘 챙겨주나? 제 귀가 번쩍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 뭐 어떠해. 우리 준호가 좋아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 여자 가정이 정말 좋더라고. CEO 딸이면서도 겸손하고 외모도 떨어지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됐어요. 그에 비해 넌 뭐 그저 그렇고 그나마 준호가 불쌍해서 좋게 봐준 거지. 많이 감사해야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준호와 수진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려. 아니, 응원하고 있다는 거려. 신혼 11개월째. 시어머니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시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 앉아봐.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우리 준호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가족도 그 여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어? 저는 그 서류를 봤어요. 한 줄 한 줄이 명확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한다. 자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친권은 남편에게.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본합의서의 서명한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현재 및 미래의 재산에 대해 일절 청구할 수 없다.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이 조항이 중요해. 우리 가족이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넌 이미 형편없는 집안에서 왔잖아. 뭐를 더 바라겠어? 저는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떨리는 그 손으로 도장을 내려 찍었습니다. 좋아, 이제 끝이야.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준호는 그 다음날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준호, 더 이상 말하지 마. 넌 이미 선택했잖아. 지은아, 난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내가 원하던 대로 수진이랑 잘 살아. 더 이상 날 힘들게 하지 마.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넌 내 어머니 말만 따라다녔어. 넌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넌 비겁했고 날 불행하게 만들었어. 너 그리고 너희 가족 모두.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밤 11시였습니다. 미국 비행기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3일 뒤 출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문을 봤어요. 신문 사회면에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원도 개발사업 중심지 100억대 부지의 소유주가 밝혀졌다. 소유주는 이지은 26세 여인으로 지난 10년간 조용히 부동산을 매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원도 일원의 리조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이 부지는 향후 국내 최대 규모의 휴양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기사 옆에는 제 사진이 있었어요.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신문을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제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넌 충분히 부자야. 충분히 능력 있는 여자야. 하지만 결혼 후 그걸 드러내지 마라. 사람의 진심을 보려면 불을 숨겨야 해. 그리고 만약 그들이 널 무시한다면 그건 그들이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들은 너의 돈을 사랑한 거야. 부모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학 박사 공부를 계속하셨던 거예요.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신문 기사가 나간 지 사흘 뒤 시어머니가 숙소의 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넌 정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100억대. 넌 100억대를 가지고 있었어. 그걸 왜 말을 안 했어? 어머니, 뭐야? 얼마나 우리를 속였어? 얼마나?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얼굴은 화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넌 이 부자가 되면서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말을 안 했어? 왜? 만약 우리가 알았으면 그 순간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언제 제가 말할 기회를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끼어들어서 딸 결혼식도 못 오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마디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매일 무시를 당했고 밥도 먹지 않았고 매일 부족하다고만 들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신혼 후에도 하루 종일 센스 없다. 촌스럽다. 형편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제가 언제 제 부모님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시어머니가 물러섰어요. 하지만 곧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준호를 용서해줘. 제발 돌아와줘. 우리 어머니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제발. 우리 준호는 정말 좋은 아이야. 그 수진이 같은 여자하고는. 준호는 이미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없었습니다. 제발 뭐라도 줄 수 있으니까 위자료라도
조금 줄 수 있으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삶에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미국 의사. 네. 제 부모님이 미국에서 의학 박사를 하고 계세요. 저는 거기서 의대에 진학할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넌 우리 집에 다시는 안 올 거라는 거지? 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머니,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어머니의 선택이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감수하실 차례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짐을 계속 챙겼거든요. 3일이 지나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하늘 아래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았어요. 우리 지은아 고생했다. 아버지, 어머니도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잘 살아봐. 넌 할 수 있어. 미국에서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의료봉사를 하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최우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뉴욕의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한인 여성 의사. 미국에서 재활의학 부문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아. 그 기사를 본 건 제 옛날 친구였어요. 춘천의 보건소 동료였습니다. 지은아, 신문 봤어? 대단해. 근데 왜 미국에? 제가 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더 나은 길을 찾았어. 그리고 그 같은 시간, 한국에서는 뭔가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강원도의 그 100억대 부지에 거대한 리조트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그 리조트는 완공 후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의 주인은 이지은이었습니다. 한국의 한경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지은 회장, 미국에서 의료 사업 확장 계획, 강원도 리조트 부지의 수익으로 미국 의료재단 설립 추진, 어려운 환경의 환자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밝혀. 준호와 시어머니는 그 신문을 봤을 거예요. 신문의 사진 속 제 모습은 백의의 천사였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지은 박사는 미국에서 수년간 아동 의료봉사를 해왔으며 강원도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별도의 의료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그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일이 진정한 부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시어머니는 그 신문을 읽고 무릎을 꿇었다고 들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알아누워 있다고요. 시아버지의 사업은 기울었어요. 저와의 이혼 계약서에 있던 그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미래의 재산에 대해 일절 청구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이 그들을 올감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이래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재산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들을 구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호는 최수진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최수진은 제가 떠난 후 준호에게 점점 냉정해졌다고 했습니다. 돈도 꾸준히 빌렸고 사업도 자신의 아버지 회사로 옮기겠다고 했다고요. 결국 준호와 최수진의 결혼은 2년 만에 파탄났습니다. 준호는 지금 혼자라고 들었어요. 혼자 있으면서 저를 찾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저는 미국에서 제 이름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했어요.
이지은 재단이라는 그 재단은 가난한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도 지점을 만들었어요. 강원도에요. 제 부지의 일부에 말이죠. 강원도 의료시설에는 옛날 춘천의 아이들도 올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이요. 춘천 보건소의 후배 간호사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강원도에 생긴 이지은 의료재단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설이었어요. 거기서 많은 아이들이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되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도 자랑스럽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신문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수락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지은 박사님, 현재 강원도 리조트에서 나오는 수익이 연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돈은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제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봉사에 집중하시는지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어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가요? 모든 아이들이 형편이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요. 제 재단이 그 일의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한국 신문에 났을 때 시어머니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무릎이 아니라 후회의 무릎이었다고요. 너무 늦었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요. 2024년 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5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의료 활동, 재단 설립, 그리고 이제는 국제의료 네트워크까지 확장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의료시설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어요. 공항에서 내릴 때 많은 기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지은 박사님, 강원도 의료시설 개소식에 대한 소감은?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한국에 정착할 예정은? 그 질문들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눈빛은 강원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제가 소유한 100억대 부지에 지어진 의료시설.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식 건물이지만 자연과 조화되도록 지어졌어요. 창문마다 산이 보이고 정원에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앞에는 간판이 있었어요. 이지은 재단 강원도 의료센터. 모든 아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소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강원도 지자체 관계자, 의료계 인사, 언론 그리고 춘천의 보건소 사람들도 왔어요. 그 후배 간호사가 제게 안겼습니다. 선생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 자리에서 저는 첫 번째 환자를 만났어요. 8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언니, 나 아파? 제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어요. 언니가 다 낫게 해줄게. 괜찮아. 그 아이의 부모님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니? 당연합니다. 모든 아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개소식이 끝난 후 저는 강원도의 시골길을 걸었어요. 부지 전체를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지은아? 돌아선 순간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푸르스름한 얼굴을 한 수척해 보이는 남자, 준호였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준호, 정말 너냐? 정말 넌 이렇게?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신문으로 알았어. 너가 의사가 됐다고. 그리고 이 모든 시설을 네. 저는 대답했어요. 아무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요. 준호, 지금 뭐 하고 있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지금 회사를 나왔어. 수진이와도 헤어졌고 지금은 그냥 혼자야. 그래.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약했는지, 어머니 말만 따라다녔는지 모두 깨달았어. 너를 보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슬픔이었어요. 누군가를 돌이킬 수 없다는 슬픔 말이죠. 준호, 넌 이미 선택했어. 그 선택을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 나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너도 다시 시작해야 해. 하지만 그건 우리 함께가 아니야. 지은아,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앞으로 잘 살아. 그게 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과일 거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끝인 거야? 이미 끝났어. 5년 전에. 그 말을 하고 저는 준호를 지나쳤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서요. 그 밤, 저는 강원도의 호텔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밤하늘에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 아래로 제 의료시설에 불이 밝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받은 편지였어요. 물론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말했어요. 손님, 편지를 남기신 분이 매일 오셔서 손님이 여기 오시길 기다리셨대요. 마침 어제 오셨어요. 그게 시어머니였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편지를 방에 두고 저는 의료센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이들을 봤어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빈곤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던 아이들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나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죽을 줄 알았는데. 저는 그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할머니, 절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모든 아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제 부를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모르니? 넌 정말 좋은 며느리였는데 나는 너를 못 본 거야. 그저 겉모습만 봤어. 너의 부를 봤어. 정말 미안해. 이제 이해해. 넌 왜 우리 집에 안 돌아왔는지, 넌 왜 연락을 안 했는지, 넌 왜 우리를 버렸는지. 버린 게 아니었어. 넌 우리의 진심 없음을 본 거야. 그리고 우리를 떠났어. 그건 맞는 선택이었어. 지은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강원도 의료센터 봤어. 우리 시골 아이들이 저기서 뛰놀더라. 그리고 밝아 보였어. 저 아이들의 얼굴이. 넌 좋은 사람이 됐어. 정말 좋은 사람이. 나는 이제 늙었고 할 게 별로 없어. 그냥 네가 알아주길 바란다. 진짜 미안했다고.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지은아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된 것. 정말 자랑스럽다. 진짜야. 지은아, 미안하고 고맙고 자랑스럽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저는 울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미안해 하는 마음도 있었고, 아직도 상처가 있다는 게 느껴져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차갑게 떠났어요. 어머니는 그냥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고, 저도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어머니도 약했고, 저도 약했고, 우리 모두 그냥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어머니와 떨어져서가 아니라 제 부모님과 함께였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저를 지켜주셨거든요. 어머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세요. 준호도, 아버지도 함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의료센터를 통해 많은 아이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미워하진 않아요. 그저 슬플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게.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게 제가 찾은 의미입니다.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은 드림. 편지를 써 내려간 후 저는 그것을 호텔 직원에게 건넸어요. 이 편지 시어머니께 전달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손님. 그렇게 편지는 시어머니에게로 갈 것입니다. 강원도를 떠나던 날, 저는 의료센터 앞에서 한 번 더 멈춰 섰어요. 모든 아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일, 모든 상처, 모든 배신, 그것들이 다 없었으면 더 좋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습니다. 준호의 배신, 시어머니의 무시, 시아버지의 경멸,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의료센터의 아이들, 할머니, 부모님들의 웃음이 저의 보상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봤어요. 강원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아지는 땅 위에는 제 의료센터의 불이 밝혀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받아요. 어떤 사람의 진심을 시험받고, 어떤 사람의 배신을 시험받고, 어떤 사람의 무시를 시험받아요.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미움이 아니라 이해를.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상처를 안아주고,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하고, 누군가의 웃음을 만들어주는 의사로요. 그리고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성공해서 그들을 눌러주는 게 아니라 그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수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어쩌면 제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상처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려. 그리고 가장 큰 복수는 복수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려. 제가 만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